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보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아주 빨리빨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바뀌는 제도를 설명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다시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더 번거로우실까봐 앞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안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대신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그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은 이 아래에 그 1, 2, 3, 4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뭐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 다음에 신청이 제외되는 분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구 명칭 중에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그 근로장려금을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뭐 가구 구분은 없지만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고, 헛벌이 가구는 어떻고, 맞벌이 가구는 어떻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차이점은 급여액 등이 뭐 300만 원 미만 이상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총소득 요건입니다. 그래서 총소득 요건을 보시면 뭐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헛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입니다. 그 재산 요건은 뭐 몇 월 며칠 현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신청 제외되는 경우 뭐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뭐 부양자녀인 자, 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업, 뭐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이렇게 되고요.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죠. 지금이 기한 후 신청 기간인데요.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지급액 계산을 한번 보시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서 총 급여액 등과 해서 근로장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50, 그다음에 400만 원 이상인 경우 400만 원 이상이고 9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 보시면 헛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60만 원 지급이 되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한번 보시면, 또 자녀장려금에는 당연히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앞에 보시는 단독 가구는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있고요.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총당에 대해서도 그 나중에 왜 돈이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가구원, 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금 기간 후 신청 기간이죠. 장려금에서 10% 차감하고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그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발생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 그러니까 뭐 지금 따지면 작년 소득하고 올해 9월 지급 시점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서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요 자격, 신청 기간, 뭐 이렇게 최대 지급액, 한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그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한번 보시면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선택이 가능하고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 지급 일정을 한번 보시면 앞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0년 하반기분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 나와 있고요. 지급액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입니다. 그래서 헛보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헛보리 가구의 범위 중에는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에만 연령 요건이 미적용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마지막에 있는 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직계 존속 및 자녀 두 경우 모두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근거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신청을 해야죠. 근데 이제 2011년 여기 이제 잘못됐네요.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에 직권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입니다. 그래서 지급기한 단축이라 그러면 뭐 언뜻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건데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서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15일 이내로 지급기한이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진 거죠. 네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요, 만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는 그 기존의 법안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을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1년부터는 연 18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어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네 가지 핵심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헛보리 가구는 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15일로 단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요새 또 갑자기 또 조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과 미소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미소를 잃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